네, 안녕하십니까. 재외국민 특별전형, 누구나 합격 가능한 우리 재외국민 특별전형 아주대학교 입학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어떻게 합격할 것인지 올패스, 우리 영어 시험을 여러분들이 잘 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의 영어연구소장 유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리 재외국민 특별전형, 이제 아주대 문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살펴볼 텐데, 그 아주대 문제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지금 여기 우리 학원에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우리 클래스 담당 선생님들, 과목별로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의 본인의 시간에 맞는 시간표를 정해서 수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유형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그 영어 종합반을 수강을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문법, 빈칸 논리 구조를 중점적으로 이제 수강을 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 문제 유형들이 전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시간표에 맞춰서 본인의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를 하실 수 있게 이제 클래스가 각각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수 종합반, 그 다음에 고3 재수 주중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주말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모든 영역이 다 완성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그 재외국민 특별전형이라는 자체가 3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여러분들 또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가 굉장히 좀 갖추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시험이 굉장히 좀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특례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특례 문제의 특성이 약간 굉장히 그 나름의 어떤 그 좀 유니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특례 시험 자체가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 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많이 응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합격생과 불합격자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의 특성상 아무래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어렵다는 게 단순히 뭐 논리적으로 어렵고 뭐 고난도의 영어 지문을 제시하고 이런 거보다는 시험을 위한 여러분들 그 나름의 어떤 시험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문제를 인위적으로 좀 어렵게 출제를 하는 그런 영어 시험이, 그런 영어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특례 문제를 접근을 하실 때, 이거는 내가 영어를 많이 평소에 썼기 때문에 영어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이거는 쌤도 이제 외고를 졸업하고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좀 공부를 했지만은 우리 영어 텍스트를 볼 때 대학교에서 다루는 영어 텍스트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은 이 지문의 특성이 일부러 인위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텍스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그래도 심지어 뭐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이 문제 텍스트를 가지고 뭐 실제 이제 원어민들한테 보여줬을 때 이 문제를 푸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의 특성이 그래요.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어렵게 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어 시험이랑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국어 시험을 봤을 때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틀리고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 특례 영어 시험은 그런 특성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시험 유형이에요. 그래서 편입 시험에 준하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작용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 단순히 뭐 영어를 내가 평소에 많이 쓰고 잘하고 영어를 쓰는 학교에 다녔다, 이런 거랑은 여러분들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안 그런 학생들보다는 영어에 접근하는 게 뭐 수월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를 받는 건 여러분들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이제 실시하는 학교들 중에서 이 아주대학교가 이제 특별하게 좀 수강 능력 시험이라는 이 용어를 쓰고 있어서 유일하게 이제 이 용어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좀 정확한 용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수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가르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하고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근데 일단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라는 걸 좀 참조하셔가지고 지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주대 수강 능력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개인별 시간 계획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각의 클래스 여러분들
본인에 맞는 클래스를 이제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게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에는 다 모든 영역이 필요할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이 파트만 정복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각 영역에 걸쳐서 여러분들 완성도를 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실감을 하실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영역이 다 중요하다. 요거. 네, 신경을 쓰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틀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어휘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쌤이 이 시간에 어휘를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어휘는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좀 이렇게, 최소한 몇 달 이상의 어떤 기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시험 기간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이제 어느 기간이 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어휘는 따로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어차피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휘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뭐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휘를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요거 좀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 wheeler loaded with 40,000 pounds of oranges. 자, 요 스티어링 on,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 minutes, 10분 동안 스티어링 했대요. 운전을 했는데 지금 4만 파운드의 오렌지를 지금 4만 파운드의 오렌지가 실려 있는 18개 휠러, 이런 차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차를 운전하면서 지금 그런 믿음을 굉장히 다시 평가를 하게 됐대요. 어떤 믿음이에요? I'm an outstanding driver. 나는 굉장히 뛰어난 운전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many ever I take for granting.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글쎄 이거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요거 I take for granted,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수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외고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외고를 뒤닥한 학생들 기준으로는 중학교 수준에서도 공부를 하는 수거이고, 일반적인 경우에 뭐 고등학교 올라가는 과정에서 올라가기 전에 접하는 그런 중요한 수거예요. 그 고등 수준의 수거가 아니고 중등 수준의 수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수거인데, 요거를 봤을 때 딱 granted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쌤이 궁금한 거는, 이게 해외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요 수거를 뭐 일상적으로 많이 쓴다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granted인 건 알겠지만은, 글쎄 뭐 얼마나 이게 바로 눈에 들어올지는, 그거는 이거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 쉬운 수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라든가 수거 같은 게 진짜 많이 쓰는 표현도 있고 아닌 표현도 있잖아요. 그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 일단 그래도 영어권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쉽게 그랜티드가 그랜티드로 쓰는 건 잘못됐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의미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랜티드, 보장된 것으로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당연하게 여기다가 되는 거죠. 의미상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imagine trying. 이런 것도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었어요. 그런데 imagine이라는 동사, 그러니까 어떤 동사가 목적어로 명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명사 역할을 하는 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사를 가지고 명사 역할을 해주는 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게 투부정사와, 아니면 뭐 부정사라고 해도 돼요. 정확한 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취하느냐, 아니면 뭐 두 개를 다 취할 수 있느냐, 두 개를 다 취했을 때 의미가 같냐 다르냐, 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imagine이라는 이 단어는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지금은 중요한 어법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 편입시험에서는 이게 등장할 수 있다. 아까 특례시험에서는 이게 등장할 수 있다. 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특례에서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게 해외에서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이 어떤 동사에 따라서 이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지, 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지, 요거를 구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이 동사가 어떤 준동사를 목적으로 취하는지 구분하는 게 예전에는 정말 중요한 문법 문제였어요. 근데 점점 이제 이런 문제가 중요도가
도가 좀 떨어진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동사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요. 뭐 디사이드의 목적어 투병사라든가 뭐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스탑의 목적어 ing고 스탑 뒤에 투가 오면은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동명사가 쓰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grow는 지금 자동사로 쓰인 거죠. grow greatly in those 10 minutes. 여기서 뒤에 거는 다 지금 부사구기 때문에 일형식으로 끝난 거예요. 일형식. 그렇죠? 주어 플러스 동사로 문장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지금 문장의 형식을 따져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문법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어쨌든 한국식으로 여러분들이 맞추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따져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 좀 실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쨌든 이 문제 유형이 여러분들 영어로 되어 있을 뿐이지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게 한국의 입학시험 실정에 맞춰서 변형된 어떤 그런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grammatically incorrect 요거 당연히 이제 granted가 이제 granting으로 쓰여 있는 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trying to evaluate not it. 그쵸? 네, 그래서 force A to B.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외우는 수거예요. 예, 이런 거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어떤 어휘 중에 있기 때문에 force A to B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한국에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처음에 보고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유형이라는 거. 예. 그래서 특례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누구나 합격 가능하지만 아무나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좀 실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5번 문제 보실게요. 자.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죠, 사실은. 되게 쉬운 문제죠. 여기 보게 되면, general subsidiaries, remain 동사가 굉장히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지문에도 많이 나오고, 얘가 나오면은, 이거는 지금 1형식인 경우, 2형식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죠.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뒤에, 이 자리에 누구 자리예요? 지금 얘가 2형식으로 쓰인 동사예요. 그러면 뒤에 보호가 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보호가 뭔지는 여러분들 보호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컴플리먼트, 보충해주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격 보호가 있고 목적격 보호가 있고 주어를 보충해주는지 목적어를 보충해주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격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호는 보충해주는 애들이다. 근데 보호로 올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명사와 형용사예요. 그래서 얘는 문제로 잘 안 나오고요. 형용사가 문제로 나오는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보기를 만드는 게 부사입니다. 예. 우리말로 하면은 excessive 하게, remain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는 표현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아니에요. 이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부사를 쓰면은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remain excessively가 아니고 remain excessive, LI가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쌤한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굉장히 빠르게 파악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 생소하다면은 이게 지금 아마 형식을 평소에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게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 remain이라는 동사가 1형식, 2형식 동사로 쓰이는데 2형식 동사를 쓸 때 뒤에 보호가 와야 되고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고 부사가 올 수 없다. 이게 논리적으로 흐름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문제고 지금 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학원에서 진행되는 어법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좀 빠르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정리할 수 있고 컴팩트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는 3초 컷, 3초만 보면은 여러분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문제 유형이라는 거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를 보실게요. 16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자, 어떤 어법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기선 지금 어법을 구분을 해놨어요, 지금. 그쵸? scattered, emergency. 이 scatter를 어떻게 쓸 것인가? scattering. 능용 형태의 어떤 ing를 쓸 것인가? pp 형태를 쓸 것인가?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the concentration of safety net spending on scattered emergency. emergency가 scattering 하고 있다고 쓰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응급 상황이 지가 흐트르고 이렇게 흩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얘는 사물이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이 scatter라는 동사 쓰기 위해서는
이머전스가 스케일러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스케일러를 쓰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떤 동사의 특징이 어떤 동사의 의미가 사물이 지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러라는 동사를 봤을 때 아 이거는 이머전시 입장에서는 스케일러 당해야 된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능동일 때 ing를 쓰고 수동일 때 pp를 쓰죠. 예.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뭐 수능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뭐 내신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고등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최중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16B에 해당하는 거 16B에 해당하는 거 좀 보실게요. 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밸런싱이에요? 밸런스드예요? 이게 PP가 들어가야 돼요? ING가 들어가야 돼요? 생각해 보시면은 자 밸런스 A with B 자 요 표현을 알고 있겠죠 그래도? 예. 한국에서는 너무 쉬운 어떤 수거 전환도의 어떤 수거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인데 자 얘를 가지고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수동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예. 얘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러면은 A B 밸런스드 그 다음에 will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지금 자, 얘를 이제 생략을 해주고 이 표현만 남겨서 이제 구문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when balanced 밸런싱을 쓰게 되면은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적어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밸런 여기 보시게 되면은 16B 다음에 자, when balancing targeted programs with other investment. 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거죠. 예. 쌤이 반대로 얘기했네. 저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밸런스가 보기로 나왔으니까 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밸런스가 있으니까, 밸런스가 있다는 거는 밸런스가 썼다고 한다면 여기에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밸런스가 있죠, 여기. 저기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타이틀이 targeted programs with other investment. 자, targeted programs가 A에 해당하고 other investments가 B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A, B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능동 형태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주어 비동사가 생략된 상태에서 밸런싱을 써야지 이 구문이 맞는 구문이 되는 거고 밸런스드가 쓰이게 되면은 목적어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없잖아 목적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사라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밸런스드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지금 수동으로 썼을 때 왠지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럴 수가 있는데 문법적으로 틀렸다는 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표현이 수동으로 될 때 목적어가 앞으로 와서 이제 목적어가 사라지는 상태에서 이제 그 수동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지금 그 목적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빠진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수동태를 만든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밸런스드라고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래서 밸런스 A with B라는 표현을 알고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쉽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목적어가 살아있으니까 밸런싱이 와야지 밸런스드가 오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when 밸런스가 오게 되면은 밸런스가 왔다는 거는 여기에 지금 동사가 쓰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동사 개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동사 개수 맞추는 거는 여러분들 구문을 보게 되면은 문장을 보게 되면은 이 문장에서 동사가 몇 개 들어가야 되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여기서 지금 동사가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고 준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준동사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ing 여기 지금 분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ing와 이제 pp형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이냐 생각을 했을 때 여기는 지금 의미가 능동 형태로 ing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스케일을 밸런싱. 예, 얘가 답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8번 보실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쭉 보시다가 지금 컴퍼니 익제큐티브가 어디에 나오죠, 지금?
뭐 언론사, 미디어의 어떤 그 임원들은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은 with many of these websites generating new content every hour and 자 여기 매 시간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generate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관객들도 저기 독자들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뉴스 사이트 자 온라인 뉴스 사이트라는 거는 represent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해당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 해당하다. 자, a vigorous and vital outlet for news.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얘랑은 뭐 현실적으로 얘는 뭐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활발한 이런 의미로 쓰인 거고 활발한 어떤 아울렛에 해당이 된다. 뉴스를 위한 아울렛에 해당이 된다. 아울렛이 뭔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아울렛이라는 거 우리 말로도 요새 한국에서도 아울렛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얘는 더 적절한 표현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활발한 아울렛에 해당이 된다. 온라인 뉴스라는 게. 예. 온라인 뉴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보는 거 떠올려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자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자 Which of the following best captures the attitude of the company executive in line 6 toward the internet? 인터넷에 대한 어떤 태도를 잘 이제 캡처한 게 이 보기 5개 중에서 무엇이냐?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예. 그래서 온라인 뉴스 사이트가 이제 어떤 뭐 활발한 아울렛 세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젤이 되겠죠, 지금. 예. 그리고 어패스라는 거는 지금 뭐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고 얘는 무시하는 거잖아요. 얘는 의심하는 거고. 뭐 전혀 아니죠, 얘는 화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답이 될 수 있는 게 질밖에 없는 거고 2번, 3번 안 되고요. 예. 4번, 5번은 이상한 거고. 예. 그래서 뭐 지금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얘가 지금 긍정적인 의미고 얘는 뭐 관심 무관심 내지는 뭐 없다는 거는 마이너스예요. 다 마이너스. 다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고 질만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였어요? 이그제큐티브는 지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요거만 구분해도 문제가 풀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수능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특례 시험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문제를 낼 때 이런 것만 구분해도 문제들과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지만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풀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이런 거 통해서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문제 푸는 어떻게 보면 잔 스킬인 거죠. 얍삽하게. 네. 이렇게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정직하게 나 이거 다 해석해가지고 뭐 진짜 완벽하게 분석해서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는 그럼 망합니다, 여러분들. 망해요. 여러분들 절대로 합격선이 나올 수가 없고 얍삽하게 정말 문제에서 필요한 거 답만 맞추면 장땡이잖아요. 여러분들 좀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한국에서는 정말 눈치 빠르고 얍삽한 학생들이 잘 점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게 되면 얘들 다 뭔지 모르겠지만 다 부정적이야. 그리고 진로 가는 거죠. 예.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은 문제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예. 이 고정관념을 좀 깨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잘못된 방식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풀어야지 돼요. 예.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24번 보실게요. 20번, 24번. 확인을 좀 해보죠. 네. 24번. 네. 24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쌤이 왜 가져왔냐면은 이 문제는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답은 알려드릴게요. 4번이에요. meant for some people. 몇몇 사람들, 이거는 여러분들 끊어서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삽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얘네들. for some people. 자, 뭘 의미했냐면은 overcoming을 의미했어요. The harsh conditions. 가혹한 어떤 상황을 이제 그들이 이제 견뎌야 되는 가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극복하는 것이라는 걸 의미했다. 몇몇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평소에 공부를 어떤 식으로 좀 하셔야 되냐면은
이게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답인지를 좀 찾아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보시게 되면은 자, 쭉 가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죠. as a means of, as a means of, 어떤 수단으로서 카핑 위드 다루는 익스트림 컨디션즈를 다루는 수단으로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뭐 모스 슬레이브들 대부분의 어떤 노예들은 이렇게 됐지만은 하지만 몇몇은 sold into slavery by the 부모가 파는 경우도 있었고 by 스스로 파는 경우도 있었고 as a means of coping with extreme conditions 가혹한 조건들 극단적인 조건들을 다루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해놓고 지금 슬레이버리가 몇몇 사람들에게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some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some persons, some people이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야 아닌 것 같죠? 실제로 이렇게 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some persons가 some people이 됐고 people은 복수죠. 이 사람들한테는 coping with가 overcoming이 된 거고 extreme conditions가 harsh conditions가 된 거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답이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게 왜 답이 됐는가를 좀 찾아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은 좀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한번 보실게요. 25번 문제는 이런 문제 유형이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이제 최근에 이제 수능에서도 약간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문제를 보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으면은 이 문제가 좀 수월하게 좀 풀리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문제예요. 한번 보실게요. 좀 보시다 보면은 쭉 가다가 자, conventionally a lot of linguists 많은 언어학자들이 accentuated the significance of mastering grammar structures first while teaching English. 영어를 가르칠 때 마스터하는 거, 그 그래머 구조를 마스터하는 거를 굉장히 좀 중요시했다는 거죠. 강조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The majority of educators have become more aware of the fallacy of this methodology. 이런 방법론의 오류를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사람들은 많은 에듀케이터들이 이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uncover는 커버가 이제 벗겨지게 된 겁니까? 어떤 게 드러났냐면은 learners can actually say very little despite being able to manipulate complex grammatical structures in exercise drills. 문법 구조를 아무리 잘해도 거의 말을 잘 못한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답이 4번이 도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원래는 많은 이제 전통적인 어떤 언어학자들이 문법 마스터하는 것에 어떤 문법 구조를 마스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 오류가 있다. 문법 구조를 마스터한다 그래서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점점 더 많이 알게 됐고 실제로 그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이 실제로 복잡한 어떤 grammatical structure를 습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말을 거의 못한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grammar structure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뒤에서는 vocabulary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핵심이 여기서 이미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cannot attain proficiency. 여기서 이제 자
in communication skills in English just through mastering grammar structures. 단지 마스터링 함으로써, 그래머 스트럭처를 마스터 함으로써 어떤 의사소통 스킬에 있어서 어떤 그 프로피션시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이 4번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은 사람들 이제 우리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쉬운 문제고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은 시간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시간 제약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이 시간이라는 컨스트레인트를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되고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빨리 풀어야 돼요. 정확하게 풀고 빨리 풀고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쭉 읽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렇게 좀 쉽지 않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답이 찾아지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문제도 좀 이렇게 좀 살펴봤고, 그래서 바로 4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쌤이 지금 보여준 문제들이 가장 한국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영어권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영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 이제 뭐 아무래도 외국인으로서 어떤 나라에서 산다는 게 영어를 평소에 많이 접할 일이 많을 거라고 추정은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분들 실제로는 이 문제 유형들이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 한국에 와서 연습을 했을 때 만만치 않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네이티브가 봐도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 유형에 맞춰서 한국적인 어떤 그 시험 문제 유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닐 수 있다. 요걸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 우리 재외국민 특별 전형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학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또 우리 학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이 문제 유형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수학력 시험은 이제 아주대 용어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 그 특례 시험 3년 이상 우리 해외에서 지냈던 학생들을 위한 이 특례 시험 문제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이 스카이십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험을 같이 준비하기를 원하면서 이번 시간은 이제 아주대 문제를 가지고 좀 이제 우리 좀 살펴봤는데 문제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반복해서 문제 유형을 다루다 보면은 이게 지금 한국에서 보는 특례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이런 걸 좀 실감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게 여러분한테 의외로 쉽지 않은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실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우리 특례를 준비하는 스카이십시 교육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특례 시험 잘 보고 입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같이 좀 머리를 지혜를 모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아주대 중심의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좀 그렇게 외국인 특별 전형 시험을 여러분들 좀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 학원에서 같이 좀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이런 시간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고 시험이 그래서 좀 긴장감을 가지고 굉장히 좀 이게 어려운 작업이니까 좀 같이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타이트하게 해서 이번에 정말 누구나 합격 가능하지만 아무도 합격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노력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